가족이라는 말은 참 따뜻하지만 어느 순간 가장 버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아플 때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그 책임 앞에서 마음은 쉽게 갈라집니다. 조금만 더 참자. 이번만 넘기자. 그 말들이 쌓여 어느새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체념이 될 때가 있지요. 오늘 이야기는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가장 아프게 상처 주었던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의료보험 한 장이 이 집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갑작스러웠다. 아침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시던 분이 점심 무렵 말을 더듬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병실 시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큰딸인 나는 자연스럽게 병원에 남았다. 형제들 중 내가 가장 가까이 살았고 회사도 그나마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다들 말했다. 내가 조금만 도와줘. 우리가 주말엔 번갈아 갈게. 그 말들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간병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웠고 화장실, 식사, 약 하나까지 누군가의 손이 필요했다. 밤이면 보호자용 의자에 몸을 구겨넣고 새벽마다 호출 벨소리에 잠을 깼다. 동생들은 처음엔 자주 왔다. 과일을 들고 국을 사오고 누나 고생 많아라는 말도 했다. 그 말만으로도 나는 다시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문제가 시작된 건 병원에서 의료보험 관련 서류를 내밀던 날이었다. 보호자분, 이 부분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귀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간병비, 추가 치료비, 비급여 항목들, 종이에 적힌 숫자들은 하나같이 숨을 막히게 했다. 집에 돌아가 형제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적었다. 이번 달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부담했으면 해.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막내 동생이 먼저 말했다. 보험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 다음 둘째가 덧붙였다. 누나, 이건 꼭 해야 하는 치료야. 그 순간 나는 설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가 왜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왜 지금 멈출 수 없는지, 왜 비용이 드는지, 마치 내가 괜한 선택을 한 사람처럼. 며칠 뒤 직접 얼굴을 맞댄 자리에서 말이 터졌다. 누나는 병원에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겠지만 우리도 생활이 있어. 보험 좀 더 알아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화가 났지만 설명할 힘도 싸울 기운도 없었다. 그래, 내가 다 할게. 어차피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날 밤 병실 불을 끄고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버팀이구나. 그리고 그 버팀이 조금씩 나를 닳게 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했다. 며칠 뒤 병원 원무과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의료보험 갱신 문제였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 하나가 몇 년 전 자동 해지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보호자분, 이 보험만 유지됐어도 간병비 부담이 훨씬 줄었을 겁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 아니, 왜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 나는 다시 형제들을 불렀다. 이번엔 병원 근처 분식집이었다. 플라스틱 테이블 위에 원무과에서 받은 서류를 펼쳐 놓았다. 이 보험이 예전에 해지됐대. 그래서 지금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둘째였다. 그럼 그때 보험 관리 누가 한 거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엄마랑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잖아. 누나 아니야?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방향을 가진 말이었다. 나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다. 그때는 엄마가 직접 관리하셨어. 나는 직장 다니느라. 막내가 말을 끊었다. 그래도 가족인데 조금 더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누군가는 돌보고 누군가는 따지고 누군가는 빠져나간다. 분식집 한쪽에서 어르신들이 웃으며 국수를 드시고 있었지만 우리 테이블만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이 비용 계속 누나가 감당할 거야?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설명했을 것이다. 설득했을 것이다. 울면서라도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그럴 힘이 없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 얼굴이 유리처럼 비쳤다. 눈 밑은 퀭했고 어깨는 잔뜩 굳어 있었다.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애들 다녀갔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갈등을 어머니에게까지 들려줄 수는 없다는 걸. 나는 혼자 버텨야 했다. 설명도 억울함도 분노도 모두 삼킨 채로 그날 밤 보험 서류를 다시 접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구나. 체념은 그렇게 소리 없이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간병이라는 건 몸만 힘든 일이 아니었다. 하루하루가 마음을 조금씩 깎아내는 일이었다. 아침이면 어머니의 체온을 재고 약 봉투를 정리했다. 점심엔 보호자 식권으로 대충 끼니를 때웠고 저녁엔 또다시 원무과를 들락거렸다. 회사에는 점점 말하기 어려워졌다. 이번 주도 병원에 있어야 해서요.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자리도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다. 형제들은 이제 단톡방에서 말을 아꼈다.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말만 했다. 오늘 엄마 상태 어때? 검사는 언제야?
그 질문들 속엔 정작 내가 어떤지는 없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잠든 틈에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너무 오래 참았다는 것뿐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나는 급히 얼굴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깐 어지러워서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많이 힘들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엄마만 좋아지면 돼요.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다. 며칠 뒤 병원비 고지서가 또 나왔다. 이번엔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이번 달엔 우리도 좀 빠듯해서.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을 막았다. 알아.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었다. 의사가 와서 상태를 살폈고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내 때문에 애들 사이 안 좋아진 거 아니지? 그 질문 앞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있구나. 그날 새벽 병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 불빛을 보며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나는 또다시 보호자 명찰을 목에 걸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머니 곁에 서 있었다. 체념은 이제 감정이 아니라 습관처럼 나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은 어머니 상태가 잠시 안정됐다는 소식이 있던 날이었다. 의사는 당분간은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조금 내려놓았다. 그래서였을까? 형제들을 다시 병원으로 불렀다. 이번엔 짧게라도 얼굴을 보자는 마음이었다. 병실 앞 휴게 공간, 플라스틱 의자에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막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누나, 얼굴이 많이 상했어. 그 말에 괜히 울컥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험 얘기 그날은 우리도 예민했어.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마저 고맙게 느껴질 만큼 지쳐 있었다. 그때 내 입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나왔다. 나도 사실은 많이 무서웠어. 형제들이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었다. 엄마가 밤마다 숨 가쁘게 쉬실 때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이면 어쩌나 그 생각부터 들어
병원비는 그 다음 문제였어. 말은 한 번 나오기 시작하자 멈추지 않았다. 근데 설명해야 하고 증명해야 하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내가 다 말해야 하더라. 잠시 침묵. 그 침묵을 깨고 막내가 고개를 숙였다. 우린 누나가 다 감당하고 있는 줄 몰랐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몰랐다는 말이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알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서 말 안 했어. 말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았거든. 둘째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 같이 있으니까 좋네. 그 말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싸움은 지금 끝내야 한다는 걸. 어머니가 계신 동안만큼은 이 갈등을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걸.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말하지 않은 것들,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 그리고 다음 날 병원에서 건네준 한 장의 서류가 다시 우리를 흔들어 놓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원무과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의료보험 심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였다. 보호자분, 일부 항목은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몸에서 힘이 빠졌다. 원무과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지금 상태로는 간병비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숫자도 서류도 아닌 한 문장만 맴돌았다. 나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병실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다. 날씨가 좀 풀린 것 같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좀 쉬어도 될까? 어머니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놀란 눈이었다. 무슨 말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잠깐만이라도 간병인을 쓰든지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오든지. 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내가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스스로도 실감이 났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동안 내가 다 했지. 그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졌다. 참고 숨기고 버티기만 했던 마음이 그제야 흘러나왔다. 그날 저녁 형제들이 다시 모였다.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더 못해. 이건 부탁이 아니라 내 한계야. 막내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자. 그 말은 해결책이기보다 시작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그 말만으로도 조금 숨이 트였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남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체념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구나. 처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 대신 조금만 덜 버텨보자는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고비는 아직 남아 있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병실 복도엔 발소리도 말소리도 드물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나 요즘 계속 생각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실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보험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내 탓이지.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내 말을 막았다. 아니다. 내가 미리 정리했어야 했는데. 잠시 숨을 고른 뒤 어머니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 더 이상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내 마음엔 천둥처럼 울렸다. 엄마,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너 얼굴이 날마다 달라지는 거 나도 안다. 웃고 있어도 눈은 안 웃더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나보다 너희 삶이 더 중요하다. 그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체념이 다른 얼굴로 바뀌었다. 포기가 아니라 놓아주려는 마음.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형제들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모두를 한 번씩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싸우지 말자. 엄마 때문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막내는 고개를 숙였고 둘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그날 밤 우리는 병실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형제들 사이에 처음으로 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모였다. 어제와 달리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막내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누나, 이제는 우리가 나눠서 하자. 그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으로 이어졌다. 평일은 간병인 쓰고 주말은 우리가 번갈아 오고 비용도 정확하게 나누자.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은 지금이라도 다시 정리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당하자.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혼자 결정해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러워졌기 때문이다. 나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 내 입에서 조심스럽게 말이 나왔다.
형제들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얼굴이었다. 그럴 수 있어. 막내가 말했다. 누나는 너무 오래 혼자였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비난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이제는 같이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다. 그 미소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체념이 아니라 안도라는 감정을 느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다. 병원비도 남아 있었고 앞날도 불확실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버티는 건 그만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이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 며칠이 지나 병실 풍경도 조금 달라졌다. 낯설던 간병인이 익숙한 얼굴이 되었고 형제들은 말뿐 아니라 정해진 날에 정말로 병원을 찾았다. 나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됐다. 집에 돌아가 씻고 잠을 자고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었다. 그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어느 오후 어머니와 둘이 남았을 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너 요즘 얼굴이 좀 나아졌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좀 쉬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말이야 끝까지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더라.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동안 체념이 어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지 않고 버티고 혼자 감당하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체념은 사랑의 증명이 아니라 사랑이 지쳐가는 신호였다는 걸. 그날 저녁 형제들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우리한테 너무 오래 참았어요. 병실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완벽하게 해결된 건 없다. 앞으로도 결정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이 흔들릴 날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기로 했다. 체념 대신 나눔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선택 하나로 이 긴 시간은 조금 덜 아픈 기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조용히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